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 농지투자 마지막 시간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11강이 되겠죠? 역시 농지투자입니다. 농지투자. 세 번째 시간이 되겠어요. 농지투자. 그런데 교재는 52쪽에 보시면 22번. 52쪽에 22번 나왔습니다. 22번. 이것이 뭐냐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때 농지 등의 처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농사를 안 져요. 그러면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농지는 농사를 져야만이 소유하고 있는 거지요. 농사를 안 짓게 되면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거기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당한 사유가 없이 농사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뭐 자연재해라든가 농지가 있는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말이죠. 멸실됐다거나 어떤 그런 자연재해라든가 또는 농업인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농사를 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안 지면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말 체험 농장 있죠? 주말 체험 농장은 얼마까지 가질 수 있어요? 1000제곱미터 미만 소유하고 있는데 역시 주말 체험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서 농사를 안 지면 상관이 없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떤 질병 등이 없는데도 고의적으로 농사를 안 짓는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6번에 보시면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판명되었다. 여러분 상속받은 농지는 얼마까지 가질 수 있죠?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소유 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00제곱미터를 초과한 농지는 역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처분 명령이 떨어집니다. 처분 명령.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처분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때도 처분하지 않았다.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말이죠. 농어촌공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수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나왔죠. 23번. 농기처분 명령과 한국농어촌공사의 매수 청구는 먼저 처분 명령 나왔죠.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처분을 명령합니다. 그러면 이때 6개월 이내에 명령할 때도 처분하지 않았다. 그러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수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매수 청구하게 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얼마에 사들이느냐? 매수 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별 공시지가로 매수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하느냐?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 받아가지고 농지를 매수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번에 말이죠. 담보농지 취득이라고 나옵니다. 24번. 여러분, 이 담보농지는요, 우리가 개인이 농지를 금융기관에다가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왔어요. 그런데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그 은행은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서 의무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죠? 의무경매. 그러면 그 은행 금융기관에서 의무경매를 신청했는데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그 매각기일에 이회가 유찰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없게 되면 그 담보농지를 누가
금융기관이 응찰할 수 있다는 거죠. 법원에서 응찰할 수 있다 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매각기일을 경매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 즉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없으면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금융기관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 유동화 전문유한회사 그리고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금융기관 등은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농지 저당권자는 취득한 농지를 또 어떻게 은행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위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처분을 위임한다는 거죠. 25번 농지 전용 허가와 농지 신고가 있는데요. 농지 전용이라는 것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농지를 전용할 때는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 도시인들은 다 허가받아야 되고요. 농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고로만 가능합니다. 농지를 전용은 도시인들에게는 허가받고요. 그리고 농업인들은 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원래 농지 전용 허가는요. 원래는 크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받는 경우도 있고 시도지사한테 허가받는 경우도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면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넘기시면 26번 농지 전용 신고가 나오죠. 거기 농업인들이 주택을 짓는다. 또 농업인들이 농축산업용 시설, 농산물 시설, 유통시설, 가공시설, 창고를 짓는다, 가공시설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농업인들은 다 농지 전용 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또 시골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짓는다, 마을회관을 짓는다, 또 농업인들의 공동생활과 편의시설을 위해서는 농지를 전용 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또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 양식장, 어업용 시설들은 다 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농업인들한테는 혜택을 준다는 이용이 되겠죠. 자, 넘기면 여러분 56쪽에 보시면 뭐가 나왔습니까?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가 나왔습니다. 농지를 전용할 때 허가를 받는데요. 거기 신청인 성명란이 있죠. 주민등록번호란이 있죠. 신청인의 주소가 있고요. 신청인의 우편물 수령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나와 있고요.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지 소재지가 있고요. 그리고 답이냐 전이냐 농지 개량 시설 부지냐 해가지고 그 농지가 농업진흥구역이냐 농업보호구역이냐,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농업보호구역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이냐 해가지고 전용하려는 농지를 쓰시면 되겠고요. 사업예정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 착공예정일은 언제부터 준공예정일은 언제인가, 그리고 전용 목적은 무엇인가를 적습니다. 거기 농지법 34조 1항과 시행령 32조 1항 및 시행규칙 26조 1항에 따라 농지 전용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날짜 쓰시고 신청인 허가권자는 누구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넘기면 57쪽을 보시면은요. 자, 이제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군구에다가 농지 담당한테 접수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군구에서는 접수받아가지고 뭐합니까? 심사하겠죠. 심사해서 적격하면 뭡니까? 허가증을 작성해서 허가증을 발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시도지사한테 허가를 받게 되면 일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한 이후에 다시 시도지사한테 접수하게 되는 겁니다. 또 시도지사가 심사를 하는 경우는 역시 이제 심사해서 허가증을 교부하게 되고요. 만약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허가를 하게 되면 심사는 누가 하느냐? 접수는 시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접수해서 심사 받아가지고 허가증을 발급하게 되는 겁니다. 57쪽에 보면 제일 밑에 나왔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는 3,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받고요. 3,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시도지사한테 허가받고요. 30,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한테 허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한테는 30,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허가를 받게 되고요. 30,000제곱미터 이상 200,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시도지사, 그리고 200,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개인은 뭐 큰 사업 아니니까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3,0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30,0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받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8쪽에 보니까 농지 전용 신고 대상 나왔죠? 농지 전용 허가받지 않고 신고만 하는 사람은 누구냐? 농업인입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9번까지 나왔는데 1번 별표시하시기 바랍니다. 1번. 58페이지 1번입니다. 거기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업인 주택입니다. 농업인 주택. 농업인과 어업인들 주택을 짓는 거지요. 근데 이때 농업인과 어업인은 설치자의 범위를 보게 되면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무주택자 세대주는 뭐 할 수 있다? 농지 전용을, 농지에다가 집을 지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규모는 어떻게 되느냐?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만약에 농지를 뭐 한 2,000제곱미터 샀다. 지금 무주택자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시골에 가서 농사 짓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그죠? 그러면 무주택자잖아요. 그리고 잠시 새들어 살면서 농사를 짓는 거죠. 2,000제곱미터에다가 농사 지면서 여기다가 여러분 집을 짓는 거예요. 뭐 해가지고? 농지 전용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뭐 좋아요. 여기다 한 660 정도. 660제곱미터 이하까지니까 200평짜리 집을 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330제곱미터 정도, 100평 정도 농지 전용 신고해가지고 여기다가 집 짓고 나머지는 뭐 합니까? 텃밭 농사 지면 되는 거지요.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때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이 농지 보존 부담금은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입니다. 100분의 30의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이러한 무주택자가 660제곱미터 이하까지 농지 전용 신고할 때는요, 이따가 공부하는데 농지 보존 부담금을 100% 면제받습니다. 이따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 신고는 66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화장, 판매장, 가공공장 이럴 때는 3,3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3,30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뭐 할 수 있다? 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창고를 질 수 있고요. 가공공장도 질 수 있고요.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이런 것들은 세대당 3,30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서요. 59쪽으로 넘어갑니다.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농지 전용. 자, 농지를 전용하는데 당연히 도시는 허가해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농업인은 신고인데, 그런데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런 겁니다.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하여 대기오염 배출시설, 그죠? 또는 폐수가 나오는 폐수 배출시설. 결과적으로 농협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존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이러한 것은 농지 전용 허가가 제한된다는 것 아시겠죠? 농지 전용을 할 때 허가를 해주는데 대기 오염 배출시설, 그리고 폐수 배출시설, 그리고 농지 보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농지 전용 허가를 제한한다는 것. 그 다음에 28번 농지 보존 부담금의 납입 사유가 나와 있죠. 농지 보존 부담금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보세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사람, 여기 농지 보존 부담금은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인데요. 100분의 30인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나와 있고요. 넘겨서 29번 보세요. 농지 보존 부담금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 지난 2014년 올해 7월 7일 날 개정이 됐는데요. 거기 박스 보니까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여러분,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보호구역, 아니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죠. 넘기시면 농지 보존 부담금 감면받는 경우가 쭉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 62쪽 보시면 62쪽 보세요. 제일 밑에 62쪽 보면 농업인 주택이라고 나왔죠. 여기 농업인 주택, 무주택자가 66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농지 전용 신고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농업인이 거기 농업인 주택을 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해가지고 이 농지 보존 부담금이 100% 감면된다는 겁니다. 100% 감면. 100% 감면인데 농업진흥지역 아니던 이 농업인은요, 농업진흥지역 아니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던 간에 농지보존부담금은 100% 감면이 되겠습니다. 안 낸다는 거지요. 뭐 그 정도만 알면 되겠고, 나중에 거기 쭉 나온 것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넘겨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67쪽으로 넘어갑니다. 30번 되겠네요. 농지보존부담금의 부과기준 나왔죠. 농지보존부담금은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별 공시니까 얼마라고요? 100분의 30 부과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31번 여러분 농지원부를 만들어라고 그랬죠? 농지원부를 만들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직선거리, 자기가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까지 직선거리 20km 이내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나중에 그 농지를 팔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양도소득세 2억 원까지 면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농지원부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농지원부를 안 받는 사람이 8년 동안 농사를 졌다고 했을 때 세무서에서 그 입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은 세무서에서 입증 자료를 제출을 요하지 않습니다. 혜택을 본다는 거죠. 자, 농지원부의 작성. 시구 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농지원부는 어떤 사람이 만드는 거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1000제곱미터는 아니지만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그죠? 비닐하우스입니다. 재배사 같은 거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도 33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지원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지원부는 어디에 신청한다고 그랬죠? 자기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소속되어 있는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되고요. 그런데 무조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농지 소재지에서 농업인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가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농지를 사게 되면은 경매로 사게 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가지고 법원에다 제출하지만 일반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해야만이 등기가 이루어진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에 이행강제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농사를 안 짓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1년 이내 처분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처분명령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처분하라고 그랬죠? 처분은 어디야 됩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내수 청구합니다. 가격은 뭘로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로 내수 청구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지정기한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렇죠, 처분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20입니다. 거기 뭐에 가해서 토지가격에 해당 농지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뭐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해가지고 32번까지 여러분 내용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오늘 농지법 공부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지를 경매로 받았을 때는 반드시 받자마자 시구 읍면사무소에 가서 농지 담당 그 주사부가 있습니다. 농지 담당하는 산업계에 가가지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농지가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데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농업 경영 계획서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실무적인 얘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지역에 A라는 지역에 농지를 500제곱미터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 없겠죠. 그런데 또 어느 B 지역에 가가지고 농지를 800제곱미터 샀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1000제곱미터가 안 되니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실무상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다른 데도 농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합치는 얼마가 되죠? 1300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 1000제곱미터가 넘게 되면은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게 있죠. 농지를 낙찰받았는데 현황은 잡종지가 있을 수도 있고, 현황은 도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현황은 휴경지가 돼가지고 농사를 질 수가 없습니다. 지목은 농지인데 막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가지고 농사를 질 수가 없는 경우가 있지요. 특히 농지인데 현황은 도로로 쓰고 있어요. 현황 도로로. 그때는 농지증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긴 하는데 이때 뭘 끊으라고 그랬어요? 반려공문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반려공문. 담당자한테 반려공문을 끊어주세요 해가지고 반려공문을 받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해야만이 매수신청 보증금을 몰수당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농지는 농지인데 거기에 막 그런 공작물들이 있어요. 막 쓰레기도 있고 또 벽돌더미도 있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이거 쳐야만이 농지증 끊어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요? 복구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복구계획서. 복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일단은 공무원한테 농지증을 좀 끊어주세요. 이걸 제출하지 못하면 내가 매수신청 보증금을 몰수당해가지고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데 끊어주시면 제가 나중에 낙찰받고 소유권 등기하고 복구해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담당 공무원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를 사가지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하려면 전용하는 건데 농지를 전용할 때 도시인들은 허가사항이다.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그렇죠? 그리고 어업인이나 농업인들은 농지 전용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무주택자는 66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거기다가 농지를 전용할 때 농지 보존 부담금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부담하는데 어업인과 농업인은 그 전용할 때 농업진흥 지역이냐 농업진흥 지역 바뀌냐 하더라도 아니든 바뀌든 간에 농지 보존 부담금을 100% 면제 감면받는 겁니다. 안이 있든 밖에 있든 면제받는다. 얼마나 혜택이 많습니까? 또 세대당입니다. 개인이 어떤 농산물을 자기가 생산해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가공시설, 창고라든가 가공공장은 얼마까지? 한 세대당 3,30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경매 공부하셔가지고요. 분명히 농지 낙찰 한번 받아보세요.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는 겁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뭡니까? 주말 체험 영농으로 낙찰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용돈을 좀 아껴 쓰셔서 시드머니를 좀 모으세요. 한 달에 얼마씩 모아가지고 계속 공부하셔서 자기가
그 주소지 관할하는 인근 지역에 또 뭐 50km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꼭 뭐 20km 어떻게 20km만 하겠습니까? 30km든 50km든 자기 바운다리에서 요즘은 다 차들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트렁크에다가 삽도 좀 싣고 괭이도 싣고 호미도 싣고 말이죠. 가서 농사지면 어떻습니까?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 개그맨 과거에 그 김미화 씨 있었죠. 방송도 하시고 개그맨 오래 하셨는데 그분은 용인에서 지금 주말 직접 거기서 거주하면서 말이죠. 오늘 기사를 봤는데 고구마 캐고 감자 캐고 말이죠. 이런 작용하는 걸 직접 기사를 봤는데 참 의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농지법 강의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조금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